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부분합의 극한을 이용해서 급수의 합을 계산해 보겠는데요. AN의 식을 보면 분모의 식이 좀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분모를 유리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루트 n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분모의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앞에 거 제곱 n제곱 n 플러스 1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n이 되겠죠. 자, 분자에는 n 루트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루트 n이 올 것 같습니다. 분모의 식을 우리가 정리해 볼 텐데요. 전개해서 계산하지 말고 공통인 인수두로 묶어 보도록 합시다. n과 n 플러스 1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n 플러스 1로 묶게 되면요. 자, 앞에 있는 것은 n이 남겠고요. 뒤에 있는 것은 n 플러스 1이 남습니다. 가로 열고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분자의 식은요 그대로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분모의 식에서요 n과 n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1만 남게 되겠죠. 자, 식을 이렇게 분해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자, 이것과 이것이 만나게 되면 n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루트 n, 이건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면요 n 플러스 1이 지워지겠고요. 루트 n과 n이 만나서 루트 n분의 1만 남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 자, 분모의 식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자, 부분합 SN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SN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분의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합을 많이 계산해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1을 대입했을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n을 대입했을 때 이 두 번째 항이 남는다. 나머지는 소구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이것을 전개해서 보여보도록 하죠. 자, k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은 루트 1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자, n 대신에 k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이 전개합니다. n번째 항까지요. 그러면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 남습니다. 자, 지워지는 규칙을 보면 이것과 이것이 만나죠. 뒤의 항과 앞의 항이 만납니다. 그러면 가운데인 항들은 모조리 사라지겠고요. 남는 것은 앞에 있는 1과 뒤에 있는 이것이 남게 되겠네요.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 남습니다. 자, 이 SN의 극한을 생각한 것이 바로 급수입니다. 결과는 1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 다지기 2번, 3번,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빠르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급수 AN의 합이 5입니다. 급수 BN의 합이 2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자,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5에 3을 곱하죠. 15 마이너스 7에 2를 곱합니다. 14. 급수의 합은 1이구나 라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은 등비급수의 수렴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한다면 그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겠죠. 공비 R 값만 보면 우리가 수렴발산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가로 1번 R이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인 거죠. 따라서 가로 1번은 수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럴 때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자, 여기서 공비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1. 분자의 식은 첫 번째 양. 자, n에 2를 대입하면 지수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양은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5분의 4. 가로 1번의 합은 5분의 4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공비 r을 보니까 r이 루트 2입니다.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네요. 자, 공비 r이 1보다 크게 되면 급수는 발산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급수의 형태를 보면 자, 이렇게 빨간색 네모칸으로 한번 쳐볼까요? 급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확대해 봅시다. x 곱하기 1-x의 n제곱이네요. 자, 식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1-x가 공비입니다. 자,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공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겠죠. x의 범위를 구해보면 0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앞에 x가 곱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x가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x가 0이라고 하면 이 an, 일반항 an이 0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모든 항이 0인 그러한 수열이 됩니다. 모든 항이 0인 경우에는 급수가 당연히 수렴하겠죠. 0인 경우에도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급수의 합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가 0일 때는요. x가 0일 때는 모든 항이 다 0이기 때문에 급수의 합 또한 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x가 0과 이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질 때는요. 자, 이 조건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이 1-x, 1-x라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우리 이런 부등식이 나왔죠. 다시 말하면 공비 r이 1-x이고요. 첫 번째 양이 n 대신에 2를 대입한 x 1-x인 그러한 급수의 합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는 s는 1-r분의 1 빼기 x분의 첫 번째 양 x 1-x가 되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x가 약분이 되고요. 정리하면 1-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가 0일 때는 합이 0이 나오는 거고요.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1 빼기 x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나아가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5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홀수 번째 항은 1입니다. 그리고 짝수 번째 항은 2가 된다라고 하네요.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홀수 번째 항은 1, 짝수 번째 항은 2라고 했으니까 홀수항끼리 짝수항끼리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급수에서요 n 대신에 홀수 1, 3, 5, 7을 나열하게 되면 그럴 때 분자의 값은 전부 다 1이 나오고요. 식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3분의 1, 3의 세제곱분의 1, 3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짝수 번째 항들을 따로 묶어보면 n이 2일 때 3의 제곱분의 자, 짝수일 때는 분자의 식이 전부 다 2가 나오는 거죠. 2, 그 다음에 4일 때 3의 4제곱 2, 6일 때 2와 같이 급수가 전개가 됩니다. 앞에 있는 가로의 식을 볼까요? 공비가 3의 제곱 9분의 1인 등비급수네요. 뒤에 있는 가로의 항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비가 9분의 1인 그러한 등비급수입니다. 첫 번째 항은 3분의 1, 첫 번째 항은 9분의 2. 그러면 등비급수의 합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앞에 있는 것은요 1-r분의 앞에 있는 것은 1-r 9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3분의 1. 자, 뒤에 있는 급수는요 1-r분의 9분의 1 첫 번째 양 9분의 2. 이 값의 계산을 해주면 우리는 급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8분의 5가 나온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급수 AN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급수 AN의 값이 합이 3이라고 합니다. 자,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극한은 어떻게 될까요?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0이다. 그러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다음의 극한은요, 얘와 얘의 극한이 각각 0일 테고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그러면 나머지 항들은 분모가 n에 관한 1차, 분자도 n에 관한 1차, 최고차항의 계수에 의해서 극한이 정해집니다. 그럼 답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는요,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이것은 등비급수가 되겠죠? 합이 2분의 3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등비수열 AN을 제곱해 보면, 자, AN의 제곱, 그것에 대한 급수는 합이 8분의 9라고 하고요. AN의 세제곱, 그것에 대한 급수의 합을 구하는 것이 7번 문제입니다. 등비수열의 항을 각각 이렇게 거듭해서 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의 급수는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의 제곱, 이와 같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것의 합이 2분의 3이다라는 얘기겠네요. 자, 그런데 다음의 급수는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자, 이 AN 각각의 항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나열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개한 이 항들을 각각의 항들을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항은 A의 제곱, 두 번째 항은 A제곱 R제곱, 세 번째 항은 A제곱 R의 4제곱, 이와 같이 전개되는 급수다라는 얘기고요. 이것의 합은 8분의 9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위의 급수와 아래의 급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먼저 위에 있는 등비급수는 공비가 R인 등비급수입니다. 아래에 있는 급수는요, 공비가 R의 제곱인 등비급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급수 이 2분의 3이라는 값은요, 등비급수의 합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1 공비 R분의 첫 번째 항 A, 그 값이 2분의 3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급수는 1 공비가 R제곱이니까 1 R제곱분의 첫 번째 항 A제곱, 그렇게 계산한 값이 8분의 9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식이 두 개입니다.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당하게 연립하면 우리는 A 값과 R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좌변의 식을 보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조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1 R 곱하기 1 플러스 R, 그것이 바로 이 분모의 값일 테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좌변은 1 빼기 R분의 A, 1 플러스 R분의 A. 자, 이것이 8분의 9라고 합니다. 자, 1 R분의 A의 값은 2분의 3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R분의 A가요, 4분의 3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4A 3 플러스 3R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이 식도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2A 3 빼기 3R, 2A 3 빼기 3R. 자, 이 둘을 연립해 봅시다. R이 지워지고요. 6A는 6이 되어서 A의 값이 1이 나오고 나머지 R 값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음의 급수의 합입니다. AN을 3번 거듭해서 곱한 그러한 급수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항을 다음의 등비급수에서 각각의 항을 3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R 세제곱, 다음 A 세제곱 R의 6제곱, 이와 같은 급수의 합을 구하는 거겠네요.
자, 공비가 어떻게 됩니까? 공비가 보시면 공비가 R의 세제곱이구나. 첫 번째 양은 A 세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급수의 합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1-R의 세제곱분의 첫 번째 양 A의 세제곱. 자, A와 R을 그대로 대입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 라는 거. 자, 8번 문제는요, 조건에 만족하는 그려진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최초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 원에 내접하며 서로 합동인 두 원을 외접하도록 그린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원과 내접하면서 서로 합동인 두 원, 그것을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큰 원의 반지름이 4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작은 원 하나의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될 겁니다. 반지름이 그러면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도형에서의 이 원이요, 첫 번째 도형에서의 이 원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지금 이 세 번째 그림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도형에서의 이 작은 원, 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데 세 번째 도형에서 더 작은 원, 이것의 반지름은요, 반지름이 1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원들을 계속 그리다 보면 이 전 도형에서 생각할 수 있는 원의 반지름에서요, 길이가 정확하게 2분의 1배, 이전 도형의 반지름에서 2분의 1을 곱하면 새로운 도형의 반지름, 새로운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의 개수들은요, 원에 내접하는 이와 같이 원이 하나 그려질 때마다 동일한 도형이 하나씩이 더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요.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A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도형의 넓이를 A2, 세 번째 도형의 넓이를 편의상 A3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요, 반지름이 4니까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걸 A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지름의 길이가 2입니다. 이 하나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 자, 직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파이 r 제곱 파이 2의 제곱으로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큰 원에서요, 반지름이 이만큼 축소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 도형이 서로 닮음이고요, 닮음비는 4대 2가 되는 거겠죠. 1대 2분의 1, 이것이 길이의 닮음비, 길이의 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넓이에요. 그렇다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1대 4분의 1이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A1의 넓이를 1이라고 본다면 그것에 얼마를 곱한? 4분의 1을 곱한 그 값이 바로 이 작은 원 하나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A1에서요, 4분의 1을 곱하면 이 작은 원 하나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도형이 몇 개 생기나요?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도형 A2는 우리 이와 같이 첫 번째 도형 A1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A2는 2분의 1의 A1,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세 번째 도형의 넓이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2, 자, 두 번째 도형, 이 도형의 넓이에서요, 4분의 1을 곱하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두 개가 생기네요. 다시 말하면 A3는요, 2분의 1 곱하기 A2, 이와 같이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1 곱하기 AN이라는 관계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1은요,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되는데 파이 r 제곱 16파이가 됩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 등비 수열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와 같은 도형들의 합은 바로 등비 급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S는 1-R분의 2분의 1분의 첫 번째 양 16파이가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32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의 답은 이렇게 32파이가 나옵니다. 자, 다음은 도약하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9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는 시그마 ak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분자인식을 보면 A1부터 AN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SN이죠. 그러니까 분자인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모는 AN 2 곱하기, 자, 문제에서 SN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N 3의 N제곱. 자, 이것의 극한을 구하라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AN을 알아야 될 텐데요. 자, 우리 AN은 S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AN은 SN SN-1. 자, 문제에서 SN이 N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하죠. 그러면 SN-1은요 N-1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됩니다. 자, 3의 N제곱, 3의 N-1제곱이 있습니다. 3의 N-1제곱으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3N N 플러스 1.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AN을 구하면요, 식을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2N 플러스 1, 3의 N-1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대로 분모에 대입해 봅시다. 2N 플러스 1, 3의 N-1제곱, 2N 곱하기 3의 N제곱입니다. N-1제곱 그리고 N제곱이 있습니다. 없어지고 3만 남게 되겠죠. 자, 이것이 N이 한없이 커진다. 그러면 극한을 생각하면, 자, 결국엔 분모는 N에 관한 1차식, 분자도 N에 관한 1차식,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에 의해서 극한값이 정해집니다. 2분의 6, 결과는 3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AN을 부채꼴 PN, O, PN 플러스의 넓이, 이것을 AN이라고 합니다. 다음의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P1, O, P2. 자, 이 부채꼴의 넓이가 A1이 되는 거죠. 그리고 P2, O, P3. 이 부채꼴의 넓이가 A2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질 때 PNO, PN 플러스 1. 자, 이 넓이를 AN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하죠.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모든 부채꼴은 반지름의 길이가 전부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타, 중심각의 크기에 주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보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 3의 제곱분의 2파이, 이와 같은 규칙으로 배열되는구나는 걸 문제의 조건에서 볼 수가 있어요. PNO, PN 플러스 1의 중심각의 크기는요 3의 N제곱분의 2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AN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네요. AN은 2분의 1 R제곱 세타 3의 N제곱분의 2파이. 자, 이가 없어지고요, AN은 3의 N제곱분의 파이가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급수의 합은요, 등비급수고요, 공비가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급수의 합은 1-3분의 1분의 첫 번째 양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2분의 파이가 나오는구나,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